어젯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난 대형 화재는 산림청 헬기와 대용량 방사포 차량 등 전국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한 끝에 13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불이 삽시간에 번진 데다 강풍까지 불어서 불을 끄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불로 축구장 12개만큼의 면적이 소실됐고 타이어 21만 개가 불에 탔습니다. 먼저 윤웅성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공장 위로 헬기들이 연신 물을 쏟아붓습니다. 공장 건물은 검게 그을리고 일부는 주저앉았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고무에 열과 압력을 가해 타이어 모양을 만드는 가류 작업을 하던 중에 성형 압출 기계에서 불과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직원들이 진화에 나서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물을 뿌려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 불이 높이 막 솟아올랐어요. 공장 안에 길게 뻗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불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고무와 같은 가연성 재료가 가득한 데다 시속 36km가 넘는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화재는 더 커졌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밑에는 주로 이제 이 분진들이 쌓이게 되는데 그런 걸 타고 신속하게 확산이 되었고 이쪽 물창고까지 올 때는 또 바람이 또 강풍이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산림청 헬기와 울산의 대용량 방사포 차량까지 투입된 끝에 소방당국은 13시간 만에야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피해는 컸습니다. 이 공장에서 시작된 불이 물류창고까지 번져 축구장 12개 면적인 8만 7천 제곱미터가 소실됐고 타이어 21만 개가 탔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직원 10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소방관 1명도 다쳤습니다. 하루 3만 5천 개의 타이어를 생산하는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은 가동이 중단됐고 완성차 회사로의 피해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불을 정리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불길이 아파트 30층 높이까지 치솟은 큰 불이었습니다. 불씨가 강풍을 타고 날아가 인근 아파트에까지 떨어졌고 화재 현장 주변을 지나는 고속도로 차량들과 KTX 열차까지 위협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득했지만 대전시의 대응은 미흡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붉은 화염이 맹렬한 기세로 뿜어져 나옵니다. 공장 바로 위로 지나는 KTX 철로는 불길에 뒤덮였고 불티가 쏟아지는 철로 위로 KTX가 아슬아슬 지나갑니다. 저 기차 위험하겠다. 어떡해. 또 꺼져. 평행하게 지나가는 경부고속도로도 불길에 가로막힙니다. 달리는 차는 거대한 화마에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 잠깐 가지마. 소방 대응 2단계가 내려질 때쯤 불덩이는 이미 사방으로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진짜 무섭겠다. 무서워 어떡해. 다급해진 대전시는 10시 49분쯤 철도공사와 고속도로 상황실에 운행을 통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행 통제는 도로와 철도 모두 3, 40분이나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취재 결과 대전시가 운행 통제 요청이 아닌 불이 일어났다는 화재 통보만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공유가 된 게 언젠가요? 그 행정안전부 상황실에서 22시 50분에 저희가 받았거든요. 대피 관련 조치도 미흡했습니다. 화재 발생 1시간 20분 뒤 바람을 타고 온 불티가 인근 아파트 잔디밭에 옮겨 붙었습니다. 우리 아파트까지 막 올 것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막 느낌이 막 너무 막 계속 그게 진압이 안 되니까. 그래서 무서웠죠, 되게. 대피하려는 주민들은 대전시의 안내 문자는 받지 못한 채 호텔 같은 숙박업소로 직접 전화해 방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화재 때문에 좀 대피하는 상황으로 급하게 숙소가 필요한데 금액이나 이런 거를 확인하러 전화가 많이 오긴 했고요. 대전시가 화재 발생 2시간 뒤인 자정쯤 대피소를 마련해 두고도 대피소 안내 문자는 아침 7시 45분에야 발송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거대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대전시의 미흡한 대처까지 더해져 주민들은 불안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지난 2006년 이후 벌써 3번째입니다. 이번에도 그렇지만 불이 날 때마다 타이어가 타면서 뿜어져 나오는 유독성 연기와 분진으로 인근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화재에 공장을 아예 이전해달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병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먼 연기 기둥이 쉴 새 없이 치솟습니다. 잿빛 연기가 길 건너 50층짜리 아파트 단지까지 그대로 밀려듭니다. 타이어 주 원료인 천연고무와 화학약품 등이 불에 타면서 매캐한 연기와 냄새가 주변을 뒤덮었습니다. 출근한 지 지금 30분 됐고요. 근데 목도 칼칼하고 머리도 아프고 지금 증상이 그래. 인근 매장엔 시커먼 분진이 쌓였습니다. 팔아야 할 옷이고 상품이고 시커먼 가루를 뒤집었어 당장 장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게 옷에 지금 이게 다 앉혀 있다는 거라고요. 이게 이렇게 돼갖고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저는 많이 답답하네요. 사실 눈물 나고 지금. 발암물질과 미세먼지가 섞인 연기와 그 흐름은 폐질환은 물론 심혈관계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공장 내에서는 사실 이제 방향족 탄화수소라든지 그 외에 밝혀지지 않는 유독물질도 상당히 많아서 일단은 노출 자체를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잔불 정리를 위해 쉴 새 없이 물대포가 뿌려지면서 수질오염도 현실화됐습니다. 타고 남은 타이어와 건물 잔해가 섞인 시커먼 물이 공장 밖 우수관로를 따라 흐르다 결국 밖으로 넘칩니다. 화재 현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는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방제 펜스를 설치해봤지만 역부족입니다. 부랴부랴 방제 펜스를 추가로 설치했지만 이미 상당량의 폐수가 금강으로 유입됐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선 9년 전인 2014년에도 큰 불이나 창고 건물과 타이어 제품 등 66억 원어치를 태운 뒤 1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2006년 2월에는 작업동 옥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저번에도 불이 났는데 이번에 또 나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위험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좀 무섭죠. 일부 주민들은 주거 지역에 인접한 타이어 공장이 주민 건강은 물론 환경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공장 이전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지 이틀 만에 미국 정부가 발빠르게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고객들이 예금 전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에 처한 다른 은행들에게도 정부가 대출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추가 파산을 막는 데 역부족일 수 있는 만큼 통화 정책에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의 대책은 이례적으로 현지 시간 일요일 저녁에 발표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월요일 아침인데 아시아 금융시장이 열리기 전에 전격적으로 발표된 겁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폐쇄되고 이틀 만에 나온 처방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속한 해결이라고 자평하면서 날이 밝으면 이번 조치를 직접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조치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모든 고객이 예금 전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은행의 예금 계좌 중 95%가 보증 한도인 25만 달러를 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또 하나는 파산한 은행처럼 유동성 위기를 겪는 다른 은행이 있다면 정부가 대출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번 대책이 어디까지나 은행에 돈이 묶인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뿐 나라 돈으로 은행을 살리는 구제 금융이 아니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또 은행 파산도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은행이 가지고 있던 국채 같은 자산의 시장 가치가 하락한 탓이지 금융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은행 하나의 문제가 다른 은행으로 확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The problems of this bank from reporting about its situation suggest that because we're in a higher interest rate environment. 하지만 이 말이 있고 몇 시간 뒤 뉴욕에 있는 시그니처 은행이 폐쇄된 데 이어 샌프란시스코의 또 다른 은행도 곧 파산할 거라는 소문이 돌면서 긴급 자금 수혈에 들어갔습니다. 물가 오름세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은행 파산이라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금리 인상 결정이 큰 폭에서 작은 폭으로 바뀔 거라는 전망이 주말 사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미국에서는 검은 월요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미국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강나림 특파원, 아직 장이 열리진 않았겠군요.
네, 아직 장이 시작하기 전인데요. 일단 앞서 미국 증시에서는 주요 선물 지수들이 오히려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시그니처 은행 폐쇄 사실이 알려지면서 월요일 증시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정부가 곧바로 개입하고 나선 게 시장을 안심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실리콘밸리 은행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해외에도 지점이 꽤 있다고 하던데 그 나라 상황은 괜찮습니까? 네, 실리콘밸리 은행은 영국에도 지점을 내고 있는데요. 파산 예정이던 실리콘밸리 은행 영국 법인을 HSBC 은행이 인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인수 금액은 상징적인 금액인 단돈 1파운드에 불과합니다. HSBC가 실리콘밸리 은행 영국 법인을 인수하면서 IT, 생명과학 분야 스타트업 등 거래 기업들의 유동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에서는 리시 수넥 총리와 제러미 헌트 재무부 장관 등이 월요일 아침 금융시장 개장 전에 해법을 찾기 위해 밤새 긴박하게 움직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자, 일단 급한 불은 꺼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2008년 금융위기 사태 떠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제2의 리먼 사태 아니냐 하는 공포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 상황이 좀 다릅니다. 당시엔 리먼을 비롯한 수많은 금융사들이 부실한 부동산을 담보로 한 파생 상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마구잡이로 팔았기 때문에 수습이 쉽지 않았습니다. 반면 실리콘밸리 은행은 미국 장기 국채라는 아주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즈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대형 은행들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예비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엄격한 규정이 도입됐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전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